네, 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 시간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뽑히는 자소서를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네.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과 이슈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고 하지만 실속이 가득 찬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자기소개서 5글자 떼어놓고 진도가 안 나간다, 막막하다,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. 네. 뽑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비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. 네,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 깔끔하게 좀 알려주시죠. 오늘 저희가 이제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, 그러니까 나의 스펙으로 어디까지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,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막 넣고 자랑을 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스펙을 좀 고려하자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예,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. 최근에 일단 그런 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머 게시판,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왜 쓸데없이 고퀄리티다, 뭐 이런 그 게시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이런 말이 좀 유행을 하는데 사실 이 자기소개서도 너무 불필요하게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. 예, 이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 채용에 있어서 과정을 크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가장 먼저 우리가 면접, 이 입사 서류 제출, 그리고 서류 평가, 면접 이렇게 3단계의 채용 과정을 저희가 보통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중에 이 서류 평가 단계에서는 이력서, 그리고 자기소개서,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. 이 에세이 평가, 또 이 에세이 평가는 뭐 논술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이 본인이 쓴 필력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이런 과정,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내가 이 지원할 기업의 규모라던가 이제 산업계, 또 내 스펙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본다면 내 자기소개서를 과연 내가 에세이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, 또 자기소개서도 어떤 항목까지만 한번 준비해두면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요, 사실 100개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. 전부 틀려요.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 자기소개서 항목도 모두 다르고요. 특히 이 표준화된 공통 양식, 공통 서식이 없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준비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.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채용이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란 말씀인가요? 또 그건 그렇지 않아요, 사실. 예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경총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.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그래도 많이 배점을 두고 있는 곳은 바로 면접 전형이다.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채용 담당자들도 만나보면요,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해보고 이런 사람이겠구나. 사실 글을 읽으면 저희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. 그렇죠. 이럴 것이다.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딱 만나봤을 때 이 이미지랑 이 글과 비슷하면 뽑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다르거나 이 글하고 사람하고 안 맞으면 이 사람을 내가 과연 뽑아야 될까, 이런 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이 면접을 좀 부른 사례가 많은데요. 최근에 제가 그 한 사례를 좀 보면은요, 이 친구가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나이가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 회사에 자꾸 넣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상당히 그 친근감 있고 친구가 많다, 이런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면접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서류는 많이 합격하는데 불구하고 면접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. 또 이런 그 미스매치가 조금씩 일어납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서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이하면 안 된다.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면접이 사실 자기소개서랑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, 결국에는.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면접관도 면접 자리에서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에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.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해 봤을 때는 이 면접 전형이 배점이 높지만 자기소개서가 별로면 이 배점이 큰 면접을 잘 못 보겠구나,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그 서류를 잘 안 보고 스펙으로 거르는 거 아니냐,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 붙으면 내가 면접에서 말 잘해서 붙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좀 분들이 꽤 있어요. 아직도 이게 만나보면은 상담해 보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이거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고요. 일단 그 기업들이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, 최근에.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뽑죠, 최근에.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이 채용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가려내는 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더 많이 두고요. 옛날엔 귀찮아서 안 했던 것도 이제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그 귀찮아도 합니다, 최근에는요. 그래서 한 사례를 좀 하나 들자면요. 최근에 그 학습지, 교육 출판, 요까지만 얘기할게요.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. 요 회사들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2010년에
30명을 뽑았대요. 30명. 신입사원을. 30명을 네. 뽑았는데 당시에는 서류를 뽑는 거를 대행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오타 같은 거 걸러주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2013년에 15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. 오. 그러니까 3년 사이에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때는 지원자가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읽고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워낙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사람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. 또 그렇게 했더니 퇴사율도 좀 더 낮아졌다. 이런 좀 사례를 제가 좀 보면서 내가 글을 쓸 때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디까지 제대로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그 구직자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.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뽑을 수 있는 신입사원이 적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요. 더 엄선해서 맞아요. 정말 그 뽑아야죠. 베스트만 네. 쪽쪽쪽쪽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스펙의 차이에 있어서 구직자들의 성향이 또 다릅니까? 좀 우선 우리가 이제 구직자들이 어떤 회사를 원하느냐 이거 되게 뻔한데 남들이 알아주고요. 복지도 좋고요. 네. 근무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.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요. 업무 강도도 좀 낮고요.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회사. 이런 보통 취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. 저녁이 그러면, 있는 삶. 예, 우리 사회생활 한참 하시고 우리 MC분들 화가 좀 확 치밀어오지 않으십니까? 이런 얘기 그러네요. 들으면. 뭐. 제가 살아온 삶과 너무나 100% 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예. 복지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죠. 저녁도 있는 삶 이런 거 네. 다 원하죠 누구나. 그렇죠. 근데 네. 신입사원들은 다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해야 예, 또 맞아요. 불안이 그렇죠. 생기니까요. 네, 너무 이런 걸 원하고 하면은 네. 금방 힘들어져요. 그렇죠. 다시. 이제, 이러면 안 됩니다. 안 되죠. 예. 이 드라마랑 미디어가 좀 너무 네. 그런 부분을 너무 실장님들이 많이 나와서 다 실장님처럼 사는 줄 아는 그러니까 모양인데. 너무 어려운데. 네, 다르죠. 저는 이제 좀 하도 들어가지고요.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화도 안 냅니다.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보면은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. 이제 학점이 좀 낮을수록 이 구직자들이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. 사실은요. 학점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진 대학생들은요. 물어보면 대기업 또는 이 공공기관을 가겠다 이런 목표로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럴 경우 또 학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점과 그리고 인적성 시험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돼요.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화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객관적으로, 그렇죠. 네. 객관적으로 뽑기 때문에 네. 또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어서도 논술고사를 또 보거든요. 많이. 그래서 그 준비할 게 좀 많아지는데 아까 제가 하향 지원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. 네. 이 하향 지원을 하는 분들이라면 공공기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준비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보통 이 기업들이 학점이 뭐 3.0, B 이상 정도면 보통 채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. 이 네. 채용하는데 안정권이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최소 기준, 옛날처럼 학점이 뭐 4.0이 넘으면 가산점을 준다던가 이런 거 없거든요, 이제는. 그렇죠. 그래서 최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써야 되는가 이걸 한번 좀 가늠해 보신다면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렇군요. 또 대표 스펙 중에 많이 준비하시는 거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어학연수가 참 많잖아요. 예. 이 부분을 또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데 어학연수를 단순히 다녀왔다. 이건 네.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 좀 메리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. 들거든요. 메리트 없어요. 돈 쓴 네. 스펙은 메리트 없어요. 근데 이 어학연수는 이제 자격증과 더불어 갖고 이 취업 준비하는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스펙은 아닙니다. 사실은. 네. 아, 그래요? 네. 네. 근데 사실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고 꽤 장기간 이 어디에 그 해본 경험이거든요. 최근에.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에서 사실 내가 한번 해본 일, 외국에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해봤다.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주제로 자리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네. 거의 주인데 이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으시는 게 맞습니다. 굳이 뭐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안 적을 필요는 없어요. 네. 갔다 왔는데 굳이 안 적을 필요 없죠. 근데 외국어 실력을 늘리러 가는 게 먼저지 좋은 경험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. 절대 외국에 가서.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외국어를 내가 늘리겠다 목표가 있었는지 다녀와서 어느 정도 내가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런 거를 좀 보시고요. 그 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경험한 분들이 회사랑 연결해서 써야 돼요. 좋은 경험했다가 아니고요. 내가 이러한 경험들이 입사를 해서 조직 생활을 하고 업무를 하고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.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소개서에 넣어주셔야 네.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좀 세일즈 한다는 거죠.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이 직무에 도움이 되니 나를 좀 뽑아달라. 이런 것을 해야 이 어학연수나 자격증이라는 이 스펙이 빛이 반짝반짝 나게 되는 네. 겁니다. 그래서 이 외국 친구 만나고 한국을 알렸다. 이런 그 뻔한 패턴.
뭐 요즘 한 1년 넘으니까요. 요즘 뭐 자기가 뭐 1년 반 전에 뭐 강남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거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, 슬슬. 네. 아, 좀 정말 오래됐죠. 예, 이제 더 버리고 싶거든요. 그때 대학교 2,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이 된 거죠. 아, 그렇군요. 네. 이제 와서. 이제 네. 좀 이거 화가 납니다. 읽다 보면 아, 제발 그러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네. 이 어학연수 다녀온 구직자들이 경험 없는 사람에 비해서 또 구직 기간이 좀 짧은 건 또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휴학 기간이 길어져서 취업을 좀 구직 활동을 더 노력하기 때문에 취업이 좀 되는 거지. 네. 이 미경험자들에 대해서 이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 기회비용을 딱 상쇄한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작성할 때 경험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 시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쓸 때 소재를 활용할 때 이런 걸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자기소개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.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려면.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대기업 쪽에 내가 더 치중하겠다. 이런 분들의 목표가 더 많을까요? 그렇죠.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는 네. 부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스펙이 높고요, 나이가 많다. 그러면 이런 구직자들이 공통적으로 대기업에만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어요.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이제 스펙도 아깝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. 자기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실 그렇잖아요. 나이가 많다. 더 늦기 전에 네. 좀 늦기 전에 낮은 곳에서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사실 네. 이런 생각하는 거 맞죠, 그죠? 그렇죠. 네. 뭐다 그랬죠. 다 그랬죠. 예. 근데 나는 할 수 있다. 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집니다. 상당히 근자감이죠. 그렇죠. 굉장히 많이 전해지죠. 예.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대기업 선호하는 성향이 상당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올인해 보겠다. 하지만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또 그렇게 안 하죠. 네. 나이가 또 어리면서 공인 성적이 좀 있고요. 전공이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의외로 반대로 중소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그래요? 많아요. 반대로. 네. 그래서 이 졸업 전에 취업 목표를 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더 됐다. 스스로 판단해서 빠른 취업을 하겠다. 이런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. 절대로. 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성장 과정, 성격이나 직무의 장단점, 그리고 사회 경험, 또 학창 시절, 그리고 이 직무 경험,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기본적인 항목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네.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쩌다가 정말 가끔 한두 개 정도 회사에서 만든 이 항목이 한두 개 있을 좀 수가 있어요. 특별한. 특별한 네. 그 별도의 질무가 가끔 있거든요. 근데 공채로 이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이 보이는 이 채용이 아니라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준비할 게 적어지죠. 이 기본 항목만 준비하면 되니까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본 항목만 정리를 해둔다면 이 작성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도 있고요.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직활동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오. 정리를 해보면 뭐 성장 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 이런 굉장히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시고 수정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되는 질문만 좀 작성을 해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? 추가적이죠. 자기소개서가 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면접에서 좀 집중 면접을 하는 사례가 더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상대적으로 그냥 기본 문항이면 이 면접에 가갖고 좀 많은 질문이 있겠구나. 나를 뽑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대답을 원하는구나. 이런 걸 조금 좀 한번 좀 짚어보시고요. 이 반대로 하향 취업의 뜻이 없다면 합격자들, 그러니까 미리 잘 쓴 사람들의 서류 네.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요. 어떤 단어를 썼는지, 어떤 문장 패턴으로 썼는지, 종결 어미를 어떻게 꾸몄는지 이런 좀 분석적인 이 자기소개서를 좀 보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자기소개서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 철저하게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사례 정답일 것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요? 자,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직무 경험을 좀 하기가 힘든데 어렵죠. 인턴 네. 경험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. 인턴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이 인턴 경험이 뭐 직무를 경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. 자, 직무를 경험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구직자들이 어디서 하죠?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경험할 데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직무보다는 조직 생활을 배운 거, 직장 생활에서의 예절, 매너,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배운 걸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.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요즘 대학생들 보면 무슨 스펙 수집가 같잖아요. 스펙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게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. 스펙으로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좀 중요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스펙으로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고요.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